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노성태 남도 역사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다 지켜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지켜봤습니다. 예. 역사학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시각이 나올까 좀 궁금해서 전화를 연결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역사학자의 관점이든 또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의 입장이든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지금 몰려왔거든요. 예. 오늘 국가권익위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청문회도 하던데 네. 건국연도가 1919년인지 45년인지 이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사의 정서를 부정하고 토론이나 논쟁이 아닌 전쟁을 선포한 느낌인데 아무튼 큰일 났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큰일 났다. 이제 저희도 네. 느끼는 바입니다. 해결해야 될 텐데요. 이 큰일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네, 예.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우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을 장악했던 우파 세력의 최대 약점은 조상이나 본인에게 묻어있는 반민족적 정서, 친일, 반민주였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고 친일은 조금 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한 세력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세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과거, 비주류의 과거를 자신들이 중심이 된 주류의 과거로 만들어야 오늘에 이어 미래 권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역사란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마음대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의 헛발질은 다시 또 역사에 준엄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기조가 이제 뚜렷해 보이죠. 부인할 수 없는 네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문구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사도강산을 세계유산 지정을 허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해 왔고,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분들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아닌 제3자인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열받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를 총괄하는 사람이 뉴라이트이면서 강제된 반성의 언어 대신 일본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망언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안보 1차장 김태효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요즘은 이분에 대해서 일제밀정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던데 아무튼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이제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아까 큰일 났다고 얘기한 말씀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전부 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하셨는데도 이게 눈에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왔는지. 최근에 이제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정브리핑에서 이 뉴라이트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라도 일단 뉴라이트가 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할 이슈가 된 뉴라이트 개념조차 모른다고 하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태효는 2007년 당시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김태효는 국회 출석에서 뉴라이트를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 침탈, 이건 불법 무효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입장을 뒤엎고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하는 합법화를 깨하는 일련의 지식인 집단이나 단체를 지금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강복회에서 뉴라이트에 대한 규정을 깔끔하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 네. 개념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뉴라이트 주장하고 이제 대척점에 선 단체가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강복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이게 뉴라이트라는 거죠. 네.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예. 지금 그 김태효라든가 그 김문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그리고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해하는 자나,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마지막으로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야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를 네. 뉴라이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 1분만, 2분만 얘기를 들어도 뉴라이트가 뭔지 명확히 다 알게 되는데 난 모른다. 이제 예, 모르는 나와가지고. 사람만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나와서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쪽 광복절 사태의 본질이 이제 건국절인데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뭘 말할까요? 건국절 논쟁을 이해하려면 건국절 때문에 이제 건국절 논쟁이 깊은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예.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된 나라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있고 예.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리고 이 정설은 초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소술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8월 15일은 강복된 날을 기리는 강복절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기리는 건국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건국절 논쟁인 거죠.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그 네. 정설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48년 8월 15일을 이제 건국했다라고 광복절보다는 그냥 건국절이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8년이 아닌 19년이죠, 정설은.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이제 명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헌헌법 전문에 보면 확실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예. 라고 해서 아예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헌법 전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했던 1948년 9월 1일자 간보에 보더라도 간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수요일 발행일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1948년을 대한민국 1년이 아닌 30년이라고 쓴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도 대한민국의 건국연대를 1919년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세력 등 극우 세력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것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장악했던 현재 권력을 미래 권력으로 연장하고 싶은데 네.
친일이라는 역사가 구린 겁니다. 해방 이후 친일은 조금 했지만 신탁 통치 반대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때려잡고 그리고 1948년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논리인데 예. 아무튼 구린 역사 세탁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팩트 체크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급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자였으니까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렇습니까? 원장님.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예. 망언이죠, 망언. 김문수나 김영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 합병 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잖아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대부분은 불법적인 조약이었다. 불법 점령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강제징용 및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역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치차 프랑스 국민이 독일 국민이었는지 드골 망명정부의 프랑스인이었는지 물으면 다 프랑스인이라고 대답하지 독일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망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보수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문수의 그 국적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언급한 것처럼 홍준표 시장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울산늑약을 인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울산늑약은 온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울산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는데 예. 그래도 보수 인사지만 홍준표 시장의 역사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일본 입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3.1 운동이나 임시 정부 수립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본 입장이 이제 한일 정합조약은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인은 다 일본인인데 일본에서 독립한다고 만세를 부르고 또 본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일본 국민이 일본이란 나라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반국가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 나오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또를 하얼빈에서 격살한 안중근 의사도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아유.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사람들은 다 일본 국적이다. 이런 주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인 겁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김문수 그 당시 이제 후보의 경우에 일본의 주장을 따른 철저한 일본 시각인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합니까? 적합하겠어요. 오죽하면 이 야당 질문은 저도 의원들이 네. 청문회 포기하고 퇴장했겠습니까? 지난 며칠 전 미디어 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4% 그리고 찬성한다는 응답 28.1%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예. 잘 모르면 7%였다고 합니다. 민심은 천심인데 국민들도 청문회 보면 장관감인지 아닌지 다 아는데 그 한 사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 역사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죠. 이유 네. 뭡니까 도대체?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64%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면 뭔가가 하고 싶은 꿍꿍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노동 인사로 낙인 찍힌 김문수를 다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인력풀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 그 증언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 상권을 부정하는 반노동 정부인데
김문수의 이제 반공 방북 이데올로기와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점도 있지만 저는 결정적인 임명 이유로는 김문수식의 무식한 저돌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국민과 싸우자는 건데 무식한 저돌성의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인 것 같으니까 뭐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뭐 절대 그냥 모르겠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 전쟁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네. 8월 15일은 1945년 맞이한 광복을 기리하는 날인지 뉴라이트가 주장하듯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하는 날로 삼을 것인지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힘을 가진 권력을 진 몇 사람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그 시대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하지만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8월 15일은 재헌헌법이나 현행 헌법에서 보듯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는 정설은 건국절이 아닌 강복절이고 그리고 초중등 역사 교과서에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나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방법은 이겁니다. 교과서 소술에 방안, 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한 번씩 치러야 되겠어요. 네. 이 한국에서 빵점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오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저자세, 퍼주기 정책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사도강산 강제동원 문구 처리 문제, 또 강제 동원된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에 대한 3자 변제 등의 처리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부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참담하고 또 부끄럽기까지 하거든요. 미래가 과거에 이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가 전제될 때 가능한 말이거든요. 사도강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요. 꾸짖을 것은 꾸짖을 수 있는 당당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항상 옳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국민이 옳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들 절대 임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민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좀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